네, 안녕하십니까.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콘크리트 산업기사 필기 제1회 기출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 1번 콘크리트 시방 배합 결과가 다음과 같고 5mm체 남는 장골재량이 6%, 5mm체를 통과하는 굵은 골재량이 4%일 때 입도를 저쪽 보정해서 장골재량을 현장 배합으로 수정한 값으로 옳은 것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시방 배합에 대한 부분을 그 현장 배합으로 바꾸는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표면수에 대한 골재 표면수에 대한 보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해줘야 될 게 입도에 대한 보정을 해줘야 되죠.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입도에 대한 그 보정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골재에 대한 거 이걸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장골재 입도에 대한 보정 잘 알고 있죠. 이 구하는 식 x는 장골재량은 x라고 이제 현장 배합 입도엔 현장 배합에 대한 장골재량은 x라고 봤을 때 저는 100 마이너스 가로 열고 스몰 a 플러스 b분의 100s 마이너스 b 가로 열고 s 플러스 g로 표시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스몰 a라고 하는 거는 그 5mm체 그죠? 남는 골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거고 이거는 통과되는 걸 말하는 거고 s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시방 배합상의 장골재량을 말하는 거죠. b는 g라고 하는 거는 시방 배합상의 굵은 골재량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서 한번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는 지금 그 5mm체에 남는 장골재량 6%라고 그랬죠. A가 6이죠. 6 플러스 통과된 거는 4%예요. 4분의 100 곱하기 시방 그 단위량 그 표가 나와 있죠. 여기서 장골재에 대한 그 시방상이 나와 있는 게 650kg이에요. 곱하기 650 마이너스 B가 4죠. 4 가로 열고 650 장골재량 플러스 G는 굵은골재량이죠. 1280 이제 풀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니까 636.4 kg 루베당 636.4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에 콘크리트용 혼화 재료 중 실리카 흉의 비표면적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가장 적당한 것 그랬죠. 이제 BET법, 브레이크업, 그다음에 표준체, 브레인 공기 투과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 실리카 흉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비표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 BET법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스 흡착법인데 시료에다가 그러니까 질소가스를 흡착을 시켜가지고 이 시료의 비표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실리카 흉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표면적을 측정하는 방법과 좀 틀리게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들은 BET법은 어디에 사용된다? 실리카 흉의 비표면적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였죠.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 3번 골재 특성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물어봤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굵은골재 최대 치수는 질량비로 95% 이상을 통과시키는 체 중에서 최소 치수의 체눈의 호칭 치수로 나타낸 굵은골재의 치수를 말한다 그랬죠. 이게 틀렸죠. 굵은골재 최대 치수는 어떻게 나타나죠? 질량비로 95%가 아니고 90%죠. 90% 이상 통과시키는 것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나머지 2, 3, 4 한번 읽어보시고 4번에 시멘트의 강도 시험 KSL IS 679를 실시하고자 표준 모르타르를 제작할 때 시멘트를 450g 사용할 경우 표준사의 소요량은 얼마냐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KSL IS 679에서 여기서 시멘트와 표준사에 대한 비율을 정해주고 있죠. 1대 3으로 정해주고 있죠. 1대 3. 그 시멘트가 1일 때 표준사는 3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3배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450 곱하기 3을 해주면은 1350g이 나오죠. 1350g. 이때 물비는 50%를 기준해서 만듭니다. 이거. 5번에
플라이 애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물어봤죠. 플라이 애쉬. 1번, 2, 3 읽어보시고 4번에 보면은 장기간에 걸친 포졸란 반응에 의해서 콘크리트의 수밀성은 향상되지만 건조수축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틀렸죠. 건조수축이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포졸란 작용을 하는 이런 대표적인 혼화제들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고르슬래그, 그죠? 고로슬래그 미분말 이런 거 있죠? 고르슬래그. 그 다음에 플라이 애쉬 미분말. 그 다음에 실리카 흉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이런 게 이제 또 뭐 팽창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A2로 분리되는 팽창제 이런 혼화제로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런 포졸란 반응을 대표적으로 일으키는 거는 뭐예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쉬, 실리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 강도 측면에서 좋아지고 콘크리트의 내구성, 수밀성을 다 좋게 만들죠. 그 다음에 뭐 약품에 대한 화학적인 저항성도 뛰어나게 만들어주고 전반적으로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조습도 어떻게 된다 그랬죠? 건조습도 줄어든다 그랬죠? 건조습도 추측도. 그래서 증가라고 하는 건 이건 틀린 거죠. 6번에 혼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물어봤죠? 1, 2, 3번 보시고 4번에 보면은 A제 이제 혼화제에 이제 여기는 혼화어휘로 썼죠, 그죠? 그래서 혼화제에 이제 대표적인 A제가 있는데 A제에 의한 A 콘크리트의 최저 공기량은 3 내지 5%이며 미세 기포가 많을수록 동결에 대한 저항성이 크며 압축 강도는 크다 그랬죠. 이게 좀 틀렸죠. 그래서 이제 제 어휘로 분리된 혼화제의 대표적인 게 바로 A제죠. A 감수제, 그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A제도 있고, 급결제, 그죠? 급결제도 있고, 응결지연제, 이런 것들도 있죠. 응결지연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화어휘로 분리되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A 촉급지방 수불유라고 그랬죠. 촉급지방 수불유 그랬어요. A제, A 그 다음에 A 감수제, A제도 들어가고 또 A 감수제 별도로 있어요. 촉진제, 급결제, 지연제, 방수제,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유동화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혼화어휘로 분리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A제는 최적 공기량은 3 내지 5가 아니고 보통 최적 공기량은 3 내지 한 6% 정도 들어가요. 그 다음 미세 기포가 많을수록 그랬는데, 미세 기포가 많을수록 동결에 대한 저항성이 아니고, 미세 이 기포의 간격 개수가 작을수록, 그죠? 동결에 대한 저항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A제가 또 많으면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이게 A제가 적정하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콘크리트 속에 기공, 이런 기포 덩어리, 공기 기포 덩어리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사람의 뼈와 같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뼈 속에 이렇게 듬성